31회 시험에서는 또 안 나오고 30회 시험에 나오고 32회 시험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수시로 이번은 하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정 기준 면적을 물어보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묻든지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볼게요. 아까 규모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그럼 확인해서 다시 외우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정답 1번. 2번. 13만, 만. 그러죠? 실전에 나온 거 29회 때 시험 나온 거. 최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2번. 아, 재밌다, 이거.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자, 누구? 네? 그 제일 낮은 사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걸 묻는 거잖아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 시 도지사. 그러니까 저 말단 시장 군수. 저 사람들은 지정을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요청. 이 정도는 근데 쉬운 것 같아도 안 배운 사람 못 풀겠지. 그죠? 그러니까 배우니까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찾아보니까 몇 번이에요? 네?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지방공사장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이 앉아서 눈 맞춰 있으면 이것은 불륜이에요. 불륜. 아까 노무 얘기했죠. 지방공사는 중앙정부하고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찾아도 못 가. 두드리 맞아. 따라서 정답은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암기를 떠나서 기본적 개념이에요. 기본적.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 갈 때 지방공사하고 중앙정부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둘이 앉아있으면 불륜이에요. 불륜.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아, 이번 시험 나온 거 따뜻한 거. 자, 한번 볼까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거네요. 여러분. 원래는 보세요.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죠. 근데 지금 설문은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아래 규정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짤 때는 이걸 몇 년 내에 짜야 돼요? 이거 2년이지. 그리고 개발계획 짰다면 또 몇 년 실시기인가는? 3년. 자,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그 2년 된 날의 다음 날. 자,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된 날의 다음 날.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 문제 작년에 나온 건데 얼마나 허술한가 봐봐. 여기도 보세요. 330만 이상이면 5년을 한다고 여기 써져 있지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야지. 그 요거 뒷것이 보자. 뒷것이 5년짜리가 틀려도 이 셋 중에 하나로 가야지. 그러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도움 되냐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 2년, 3년, 5년. 그러죠? 실시계획인가? 요거는 몇 년? 3년. 개발계획 짰더라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리니까. 정답 몇 번? 이거 찾아요, 진짜? 했어요? 이거 다 풀었어요?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요 틀린 것, 요거는 몇 번으로 틀렸을까요? 3번 지문은 여러분들 아직 몰라요. 6월달, 7월달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왜 개발계획 중에 13번부터 16번과 13, 14, 15, 16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수용 대상 권리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 임대주택 건설 요 네 가지인데 요 3번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틀린 것은 자 4번 봐봐요.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짤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다. 그때도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봐, 이 얘기잖아. 아까 개발 계획 짤 때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하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 면적의 3분의 2 총수? 이분들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때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하지 않으니까 소유자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 그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6번. 시행자 변경 사유. 답 몇 번? 삽질 착수 몇 년? 2년. 그러면 2년도 아닌 것이 1년도 아닌 것이 앉아있으면 답이 이놈이네? 자, 아까 여기 변경 사유 다시 볼게요. 변경 사유 중에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줬는데 야들이 구역 지정 후 1년이 가도록 실시에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 신청해서 인가 줬더니 2년이 가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부도 파산 났다. 행정 처분 받았다. 변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도 아닌 게 2년도 아닌 게 앉아서 무조건 틀린 거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 보면 어수룩한 문제가 많다니까. 내 눈에만 그래요. 여러분 눈에는 안 그래. 자, 7번에 몇 번이에요? 틀린 거네요. 왜요? 국공유지 포함한다고. 국토교통 뭐 서울시 땅 있으면 포함한다고. 아까 25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4번에 국공유지 제외하고 포함하고 포함. 특히 요거 7명 이상이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 나머지는 좀 차차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오늘 처음 들어도 다 풀겠는데 수업만 잘 들었으면. 토지상환 채권 전업은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어 아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지정권자.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그러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이전할 수 있지. 이렇게 골라가 아니고 기명식.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 같은 걸 왜 기재부 장관 네가 뭔데 왜 네가 정하냐고. 그러죠? 사업 시행자, 발행자가 정하는데.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받는 거 맞죠?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3분의 2다? 2분의 1 넘지 마라. 그냥 살아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풀죠?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또 수업을 또 해야 돼요. 그걸 3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 다음 달에도 기억난다? 그럼 비정상이고 명 짧아서 안 돼. 자, 요것은 아까 환지계획의 내용이라고 슬쩍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 넘어갔죠? 자, 제 얘기 잘 들어봐서 봐. 자, 답을 찍어봐야지. 몇 번 찍을래요? 자, 환지계획을 만든다. 내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인가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합이? 이 상태는 공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 공사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사는 공사 끝나고 하는 거잖아. 근데 환지계획의 내용이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청산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절차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자꾸. 주워 먹는 문제라니까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이번 시험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도 곰곰이 보면 앞뒤 안 맞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더라고. 그것은 공법 전체 흐름을 잘 보고 목차별로 하나씩 잘 잡아놓으면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펼쳐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단편적으로 외우잖아요. 돌아버린다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이기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청산금. 옳은 것은 저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돼서 환지 부지정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환지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는 몇 번 답 찾았어요? 자, 지금 옳은 거네요. 이번에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거나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이러면 안 되지. 환지 부지정은 임차권자 동의 얻어야 되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부터 내 땅으로 된다. 4번은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적분에 대한 청산금, 내 이 얘기는 안 했구나. 자, 이렇게 돼요. 자,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이 달라. 3월 5일 날 환지 처분했죠? 예? 이때 결정을 해. 그리고 확정은 다음 날 확정이 돼. 그러면 오늘 3월 5일 날이면 오늘 환지 처분했다.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내가 조합의 사무실에 가서 청산금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왜? 확정이 돼야 돼. 그러면 오늘 환지 처분했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5년의 출발도 내일부터 5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 청산금에 듣고 있나요?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지만 확정은 다음날. 확정은 다음날. 그 교과서 다시 확인 안 해줘도 되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의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적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된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을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기까지가 10문제. 자, 이 정도 레벨의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한 4개월만 지나도 과락은 면합니다. 과락은 면합니다. 우리가 과락으로는 살 수 없거든. 공법 75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이나요. 그래서 오늘 10문제 중에 6, 7문제 풀렸다. 그 성공이 누적될 때 큰 게 오는 거예요. 큰 게. 우리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